자, 지금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건 급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급수가 지금 이 책 전체 중에 제일 어려운 거거든? 원래 급수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값을 급수라고 불렀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수열의 합이죠. 그런데 원래는 명칭을 한동안 무한급수라고 불렀었는데, 무한급수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k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k의 값을 무한급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그마라고 하는 색깔을 이름을 급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1부터 n까지도 급수라고 부르고 1부터 무한대까지도 급수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지금은. 급수라고 하는 거는 위에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나요? 밑에 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의값 이런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한대 번째 항의 값 이런 표기를 허용하지 않고 무한대 번째 항의 값을 림텐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표기 자체를 수학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번째 항이 정확히 몇 번째 항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으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쟤는 이미 떴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요. 근데 급수라고 하는 건 통칭해가지고 시그마 값 자체를 급수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챕터 자체 이름이 급수인데 그 급수의 값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의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합의 값은 이름은 급수인데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쭉 나가서 n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극한값을 추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알고 싶다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한대 번째 항을 의미하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쭉 써가지고 n번째 항까지 합을 썼을 때 n번째 항까지 합의 값을 가지고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의 값을 추정하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 급수의 값을 구하는 계산 방식으로 채택할 거거든. 급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인데 추정은 여기서는 일반항의 극한으로 추정했고요. 여기서는 합의 극한으로 추정하려고 합니다.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으로 지금 추정할 생각입니다. 결국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인데 문제는 이 표기에서 이 표기로 넘어가는 게 이거 두 개는 같은 건데 이 표기가 넘어갈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서는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지금 k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라고 하는 녀석은 합의 극한이고 이 두 녀석의 값은 똑같다는 거는 병기 사용할 건데 이 혼용 사용될 때 헷갈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좀 연습을 해보려고요. 급수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려고요. 다음에 있는 급수의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합의 값을 구해보세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4, 6 짝수의 값만 다 더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값의 값은 엄청 커질까요? 2부터 무한대 번째항까지 짝수의 값들만 죄다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런데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제곱 더하기 3분의 1에 n-1 이런 값들을 더하게 되면 이 녀석들은 계속 어떤 값을 더하니까 이 값도 무한대로 발산할까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것들의 이름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의 이름은 급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것 자체가 급수고요. 방금 전에 급수의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의 극한으로 추정했다고요?
근데 짝수의 합의값이 누구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항까지 합의값을 선생님은 부분합이라고 칭할 거고 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항까지 합의 극한으로서 급수의 값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짝수의 총합의값이 누구죠? N 플러스 이게 지금 합입니다. 합의 극한값으로 추정해봤더니 이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3분의 1의 n-1승인가요? 시그마 n 1부터 n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뒤에는 일반항을 썼는데 얘는 합의 극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요 부분 합의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값은 1-공비 3분의 1분의 초항값은 1-3분의 1에 항 n개를 더했으니까 n승인가요? 등비수의 합?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은 이 부모의 값 2분의 3 번부수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땐 요값은 빵인가요? 극한값은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죠. 지금 급수라는 녀석의 값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 쓰는 건 일반항을 쓰고요.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하고 동일합니다. 그 합의 극한 값을 직접 계산해서 지금 푼 거죠.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값을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으로 추정했습니다. 딱 두 문제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시고요. 수렴한 다음에는 그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만 가지고 앞으로 이 유사한 소거되는 형태의 문제를 다 해결할 건데 이 두 문제 정도 연습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든 항상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합이냐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을 쓰려고 하거든. 일반항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인가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합의값의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 이 급수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으로 계산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일반항의 값은 유리화가 되나요? 유리화했더니 1분의니까 안 쓸게요. 이게 지금 n번째 항이죠? 그럼 내가 지금 저 녀석의 값을 합의 극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를 쓰는 중이거든? 근데 시그마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다 소거되고 남는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소거되고 남은 건 누가 남죠? 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남죠? n이 무진장 커진다고 한다면 이 합의값의 극한값은 앞에 게 무진장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겠군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미리 이 얘기부터 합시다. 요게 지금 n번장인데요. n번장의 값이 로그 속에 진수에 들어있는 값이 통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통분해주면 부모의 값 n 플러스 1 제곱, 분자의 값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 플러스 2인가요?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쓸 때는 이 값을 로그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쓸 건데 항상 작은 녀석의 값을 앞에 쓴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는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로그 값의 합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로그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부분합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한다면 합의 극한으로서 급수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입하게 되면 이건 몇 개 써볼까? 로그의 값의 합의값은 로그의 곱인가요? 제일 처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숫자를 쓸 겁니다. 내가 지금 1 대입했습니다. 합의값은 진수에서 곱이니까 그 다음 2 대입하겠습니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인가요? 그 다음은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자고요? n까지 대입하자고요? 그럼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 진수의 값이 곱하기로 바뀌었고 이 분수값이 통으로 약분되나요?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만 남네.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요건 2분의 1이고 앞에 로그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로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로그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자, 급수의 값은 전부 다 합의 극한으로 푼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했고요. 급수는 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할 건데 한 문제 정도 더 연습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 책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기본 개념 파트로 넘어가네요. 딱 이 문제까지만 쉬워요. 그리고 오늘은 이 문제 다음부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이고 공차의 값이 4가 되는 등차술이 있습니다. 그 등차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있는데 그 합의값을 분모에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점은 여기 조그만 숫자가 잘 눈에 안 띄지만 3이라고 써 있습니다. 1이 아닙니다. 일단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일반항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일반항의 값이 4n 마이너스 6인가요? 공차의 값이 초항이 마이너스 2, 공차의 값이 4입니다. 합의값을 구하려고요. 등차수 합구하는 중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이 2배 마이너스 4, n-1 곱하기 공차 4인가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이 4n-8인데 약분하면 2n-4고 2n제곱 마이너스 4n인가요? 네. 자, 이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3부터 n까지 분모의 값에 지금 대입하고 있습니다. 분모에 대입하면 2는 약분하겠네. 인수분해 돼요? 근데 k라고 바꿔서 대입하라고 하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죠? 네. 근데 3부터 대입하라고? 근데 얘는 부분수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분수 만들어서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분모의 차이값은? 네, 부모의 차이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게 2죠? 2분의 1을 끄집어냈고요. 쓸 때는 뭐 어떻게 쓰자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이제 대입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제일 처음에 3부터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3 대입하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 대입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5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지워지는 건 3분의 1 지워질 것 같고 2분의 1은 안 지워지네. 그 다음 4분의 1이 지워지나요? 5분의 1도 지워질까요? 그럼 끝에다 대입하는 셋값은 물론 n 대입한 것도 대입하겠지만 n-를 대입한 것도 해야 되나? n-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앞에서 두 개가 남았으면 남는 녀석은 대칭되는 구조로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할 생각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빵으로 수렴하나요? 무한대로 상수니까요? 그래서 남는 녀석의 값은 결국 누구라고요? 네, 남는 건 결국 4분의 3이 남는군요. 여기까지는 기초 산수 문제고요. 여기는 틀린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하는 파트고 자, 약간의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극한에 대해서 진입 판정이라는 파트가 항상 발목을 잡거든. 기억니은데 리얼 중에 다음 명제 중에 참인 걸 고르서 이런 것들이 항상 발목을 잡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번째의 값은 수렴한다는 참인가요? n-1번째의 값도 수렴한다고 하는 건 참일까요? 2n번째 게 알파를 수렴한다는 이것도 참인가요? n번째 게 수렴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수렴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는 것도 동일한 숫자로 수렴합니다. 반면에 역의 값은 성립할까? 첫 번째 녀석의 값은 역의 값이 성립할까요? n 플러스 1번째 게 수렴하면 n번째 거 수렴할까요? 네, 이거 수렴합니다. n-1번째 게 수렴하면 n번째 것도 수렴하나요?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수렴합니다. 하지만 2n번째 게 수렴한다고 해서 n번째 게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이너스 n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an의 값이 마이너스 n승 같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짝수번 거듭제곱은 항상 플러스로 수렴하지만 홀수 이게 짝콜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보고가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플러스일 수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급수로 한 녀석의 값은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합의값이 급수라고 칭했습니다. 급수라는 것 자체가 추정할 때는 합의 극한으로 추정하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것처럼 합의 극한 같은 경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짝수 번째 거의 극한값이랑 홀수 번째 거의 극한값이 이 두 개가 다르면 얘는 만약에 알파로 가는데 얘는 베타로 간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수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짝수 번장까지 합의 극한값이랑 홀수 번장의 항의 극한값이 같을 때에만 그때만 지금 이 녀석의 값은 수렴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진동하는 수열이 보통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어떤 것들은 짝수 번장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랑 홀수 번장까지 합의 값이 더한 녀석의 값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꽤 까다롭고 산수형에 맞아서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 이거 두 개 값이 서로 같을 때가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부터 해야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2n의 값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짝수 번장까지 합인 거지.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이거야. 두 번장까지 합, 네 번장까지 합, 여섯 번장까지 합, 여덟 번장까지 합, 짝수 번장까지 합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 아니죠. 짝수 번째 항만 더하는 거 아니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장부터 두 번장까지 합이 이거 S2, 네 번장까지 합의 값은 이게 S4, 마지막에 2n번장까지 합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녀석을 짝수 번장만 더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짝수 번장까지 합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짝수 번장, 두 번장까지 합의값은 빵, 네 번장까지 합의값도 빵, 여섯 번장까지 합의값도 빵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면은 짝수 번장까지 합의값은 빵인가요? 하지만 홀수 번장과 한까지 더한 녀석의 합의값을 구하면 첫 번장까지 합의값도 1, 세 번장까지 합의값도 1, 다섯 번장까지 합의값도 1, 이 값은 1인가요? 이런 수열의 경우에는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하는 합의 극한을 합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녀석의 값이 급수인 거죠. 급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급수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된 녀석들은 진동을 하는 숫자들의 배열들은 반드시 짝수 번장까지 합이랑 홀수 번장까지 합의값을 조사해서 급수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가 다음에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반복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거든. 자, 이거는 서술형 시험에 옛날에는 출제를 제법 많이 했었어. 왜냐면 애들이 서술형으로 표현하는데 수식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려고 서술형을 많이 출제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좀 서술형을 이건 묻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수리논술로 시험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학교도 있잖아. 한 뭐 가천대나 경기대나 이 정도급의 학교들은 여기서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히 쓸 서술에서 수식을 정확히 실수 없이 쓰는지를 묻습니다. 자, 숫자들이 지금 눈쯤적으로 봐도 알겠네. 첫 번장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1, 세 번장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1, 다섯 번장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럼 지금 추정되기로는 홀수 번장까지 합의값은 극한값이 마이너스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짝수 번장 한까지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3분의 2, 여기까지 더하면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분의 6.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에 가까워질까? 아니, 계속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7분의 6. 점점점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술형 작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급수의 값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열의 급수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이라서 짝수번째항까지 합의값이랑 홀수번째항까지 합의값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짝수번째항까지 합의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짝수번째항까지 합의값을 구할 건데 니네 일반항이 누군지 아니? 내가 2n번째항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싶은데 n번째항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n번째항이 누군지 아냐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일반은 눈 뜨고 좀 쳐다보고 있고 숫자는 눈에 보이는데 n번장에 대해서 표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건 마이너스를 세 번째 건 마이너스 3분의 1, 다섯 번째 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야, 그럼 홀수 번째 건 누군지 안다는 얘기야? 홀수 번장이 누구야? 마이너스 2 1분의 2 마이너스 1. 이거라고? 네. 여기다 1대2 하면 마이너스 1 맞아? 네. 여기다가 2대2 하면은 2대2 하면 세 번장이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여기다 3대2 하면 다섯 번장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맞아요? 얘네 된 거 맞아요? 이걸 못 잡아 애들이. 왜 못 잡는지 선생님은 잘 알 수 없지만 이걸 못 잡아서 틀린 경우가 허다하거든? 자, 2n번장의 값을 찾으려고요. 자, 두 번장의 값은 3분의 1, 네 번장의 값은 5분의 1, 세 번장의 값은 7분의 1.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2n보다 1만큼 큰 것분의 1이라고? 무슨 거지? 왜? 여기다 1대2 하면 두 번장의 값이 3분의 1. 여기다 2대2 하면 네 번장의 값이 5분의 1.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짝수번장까지 합의값이 궁금한데 짝수번장까지 합의값은 지금 이런 거네.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해서 플러스. 마지막에 있는 세 값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인가요? 소거되는 건 지금 이게 소거되기 때문에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로 이게 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이게 빵인가요? 네.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서술형을 출제되면 이 식을 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답만 쓰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홀수 번째항까지 합의 극한값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3분의 1, 5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분의 1까지 쓰는 거야?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요소의 값이 2n 마이너스 2번 짱인가? 네. 2n 마이너스 2번 짱의 값은 누구야? 이건가요? 마이너스 1. 그럼 소거되는 건 이게 소거되고 이게 소거되고 이게 소거되기 때문에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급수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 시험에 서술형을 물어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문자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가 맞고 틀리고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 이것 때문에 니네들 지각하지 않게 원했거든?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일종의 이런 거거든? 산수 정도를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의 설명이 설명합니다. 보통은 한 번에 이해하는 애들이 좀 드물어서 몇 차례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어. 이해는 할 수 있어.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첫 번째 명제부터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급수의 값, 첫 번째부터 무한대번째까지 합의 값을 수렴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즉 엄청나게 많은 항들을 더했더니 그 값이 특정한 숫자 값으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저 멀리 있는 항의 값은 누굴지 궁금합니다. 그게 0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수평을 하려면 제가 발성 못해야 되니까 많이 실수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저 멀리 엄청나게 많은 항들을 지금 더해 나갈 겁니다. 뭐 n번장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알파로 수렴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한 개를 더 더한다고 했을 때 그 값이 당연히 알파야지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하는 값들은 빵만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 개를 더 더하든 두 개를 더 더하든 세 개를 더 더하든 그 결과값 알파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납득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항들은 빵이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명제는 현재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고 수능 문제는 한동안에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해마다 한 문제씩 3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합의 극한입니다. 합의 극한값에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n번째 거의 극한값이 알파를 수렴하면은 n-1번째 거의 극한값도 알파를 수렴하나요? 네. 근데 두 개를 빼려고요. 둘 다 수렴했을 땐 뺀 녀석의 값은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쓸 수 있나요? 알파 빼기 알파는 0이고요. sn 빼기 sn-1 값 자체가 a인가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빵으로 수렴합니다. 자,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 파트를 배울 때 명제의 역, 대우를 배웠던 것 같은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가요?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가 참이어서 첫 번장 무한대번장의 값이 빵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수렴.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 발산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대우는 당연히 참일 거야. 참.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명제가 누군지는 이제 외울 거고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는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대우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대우를 배운 다음에 쌤이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애들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쌤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자, 이 녀석은 누굴까요? 예? 초준아 뭐라고요? 아, 잠깐. 네. 발성이. 발산이라는 대답을 빨리 못하는 거는 대우라는 명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얘는 급수값인데 얘가 일반 밑줄 친 건 일반항이고요. 그 일반항의 극한값을 조사해 봤을 때 저기. 이 값 1이라는 거는 최고차계수 비교에서 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빵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급수의 값은 무조건 100% 발산이야. 그러니까 쳐다보자마자 야 다음 급수값이 누구야라고 문제에서 무진장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그럼 보자마자 아 일반항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은 이거 발산했었지? 이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역이라고 하는 것도 써보려고요. 내가 쓰는 건 명제역을 쓰고 있습니다. 대우역 쓰는 거 아닙니다. 명제역을 쓰고 있습니다. 네. 명제의 역의 값은 순서만 바꿔 쓰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만 바꿔 써봤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이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쓴 녀석의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 전에 이걸 또 잠깐 설명해야 되겠네. 시그마 K 값이,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싹 다 더해볼 생각이거든? N분의 1을 주는 날까지 더하려고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난 주는 날까지 계속 더해보고 싶거든? 언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더해가지고 선생님 언제까지 더하려고 하냐면 죽는 날까지 더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쓴 녀석의 값은 3분의 1, 4분의 1이라는 숫자 중에서 3분의 1을 4분의 1로 쓰려고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은 전부 다 8분의 1로 쓰려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다 16분의 1이라고 쓰려고요. 그럼 내가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꿨으니까 윗줄이 큰 거야? 아랫줄이 큰 거야? 아래 3분의 1의 값이 4분의 1보다 큽니다. 5분의 1의 값이 8분의 1보다 큽니다. 9분의 1의 값이 16분의 1보다 큽니다.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값이 누구죠? 이 값은 누구예요? 8분의 1 4개, 16분의 1 8개. 이런 식으로 1의 총합들로 1을 무진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1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더하면 그 값은 엄청 큰 값인가요? 엄청 큰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 좀 조사해 보려고요. 내가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면은 이 녀석의 값 어떻게 될까? 위에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무한대 값이 이런 식으로 계속 쓴다면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뭐가 될까? 무한대가 될까? 뭐라고? 저건 왜 수렴해? 잠깐만요. 값은 수렴하다. 넌 미적분을 전에 한번 봤으니까 얼추 봤겠지. 수학적 귀납법에서 증명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 그 수학적 귀납법에 증명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봐볼까?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런 숫자의 총합의 값이 이게 지금 n제곱분의 1의 값이잖아. 네. 이 녀석의 값이 2 마이너스 이게 뭐 n 플러스 뭐분의 1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있어.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k를 갖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k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게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는 명제가 있거든? 아 근데 이 녀석의 값을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주면 어떻게 돼? 이보다 작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극한값 2가 돼? 그 왼쪽에 있는 극한값 2보다는 작은 거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합의 극한값은 0과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으로 수렴하 1과 2 사이에 있는 값으로 수렴하겠다? 1보다는 클 테니까. 근데 1과 2 사이에 있는 그 숫자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군가로 수렴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딱 여기까지야. 수학적 균합법을 증명한 명제에서 양변의 극한값 리미트만 달아주면은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n제곱분의 1의 값은 1과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은 궁금하지 않아. 그냥 수렴한다는 것만 기억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는 외워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나중에 왜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걸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이제 외울 거야. 네, 제곱이 붙었냐? 제일 크게 성공해. 현상이 그런데 그거를 왜냐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답해야 되죠? 저런 네. 제곱. 대장금의 대사가 생각나. 너 대장금의 꼬마 여자애가 했던 대사 알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음식 맛에 대해서 뭐 자기 입맛에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거에 왜 그런지 묻는다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대사가 있었는데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자연수분의 1의 값은 발산하고요 제곱수분의 1의 값은 1과 2 사이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 더 할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에는 이걸 써볼까? 이건 당신들이 이미 압니다. 이건 누굴까요?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이라서 네, 1에 가까워지겠네요.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분모의 차의 값은 1이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데 이 녀석의 값을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요거만 남나요? 시그마를 계산해주면 요거만 남아요? 네. 1부터 n까지 합이? 그럼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극한값은 여기 빵이 될 테니까
이 급수의 값은 1이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명제역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제역은 극한값이 0이면 급수의 값이 수렴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n분의 1의 값은 극한값이 0이잖아. n제곱분의 1도 극한값이 0이잖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도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 거죠? 극한값이 0인데 그때 항상 급수값은 수렴하나요? 아니요. 수렴하는 것들도 있지만 발산하는 것도 있나요? 그럼 극한값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모든 항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네? 발레는 뭐가 발레인 거죠? 네, 발레는 an이라는 녀석의 값이 n분의 1인 게 발레인 거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네. 뭐가 궁금하냐면 an의 수열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급수의 값은 무조건 100% 발산한다며. 근데 수열의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는 수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뭐가 선생님은 궁금하냐면 역의 변형이 궁금합니다. 야,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건가? 그것도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 뭘로 확인했어? 발레가 뭐야? 발레는 n제곱분의 1의 값이 발레야? n제곱분의 1은 극한값이 빵이지만 수렴했어요? 1과 2 사이 있는 숫자로? 그리고 또 발레는 누구야? 방금 전에 보여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극한값은 빵이지만 급수의 값은 1이었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에는 문제가 없어. 극한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답만 발산이라고 쓰면 돼.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그냥 답은 무조건 발산이야. 하지만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는 수렴한다고 할 수도 없고 발산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럼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챕터 자체가 급수인데 여기 있는 명제가 이해가 된다면 명제 대우, 역의 변형까지 이해가 된다면 이 챕터 자체가 요구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급수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고 문제 입센 수학에서도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 건데 풀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풀이 방식을 알고 있으면 꼭 해야 될 행동들만 몇 개 점검하면 문제가 무조건 풀리는 거 아니야. 그걸 설명하려고요. 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급수라는 녀석의 값은 합의 극한이라고요. 급수는 합의 극한인데 급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반드시 AN의 극한값을 조사해야 돼. AN의 극한값을 조사할 건데 AN의 극한값이 만약에 빵이 아니면 근데 그때는 쉬워. 더 이상 할 게 없어. 어차피 급수의 값은 네, 무조건 답이 발산이야 그냥. 여기서 마무리돼. 끝나 그냥. 할 거는 극한값만 조사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어. 극한값이 빵일 때의 대처 방법이 문제야.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며.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겠어? 니네 앞 챕터에서 수열의 극한 파트를 배울 때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무한대 빵 상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잖아. 세 개 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했던 것 같아. 계산은 빵 되는 걸 통분해서 계산했었나요? 그런 것처럼 뭐가 될지 모르는 것들은 전부 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은 그게 합의 극한이라고요? 급수의 계산은 합의 극한이고 합의 극한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부분합 n번장까지 합의값이 좀 필요한 거네? 네. 근데 반드시 이 녀석의 값은 차의 꼴로 써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써있는 녀석의 값이 차액골이 아니어도 중간에 빼기가 등장하게끔 식을 변형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했을 때 소거해서 첫 번째 거 끝에 거 남게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액골이 등장하게끔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급수의 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없이 많이 선생님도 지금 20년 넘게 애들 가르치잖아. 맨날 가르쳐봤자 절대 확인 안 해. 절대 확인 안 해. 빵인지 아닌지 따위를 절대 확인하지 않아. 희한해. 제일 먼저 할 일은 극한값을 조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인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계산하고 봐. 계산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계산이 필요가 없어. 계산이 필요 없이 무조건 발산이야.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만 계산이 필요하고 합의 극한으로 바꿔서 풀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셨나요? 서술했을 때 써야 돼요.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지. 더 이상 쓸 게 없어. 극한값이 빵이 아닌 것만 얘기하면 돼. 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명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긴 할 건데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책에서 방금 했던 명제의 값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급수의 값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빵이다. 수능 문제 여태까지 여기서 매번 3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매 해마다 이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급수의 값은 발산한다. 이거는 실은 내신 문제에서 풀 때 계산이 필요 없이 무조건 발산인 거는 학교 시험 문제로서는 아니면 수능 문제로서는 부적절해. 왜냐하면 애들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답만 발산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나 여러 개 기억부터 비읍까지 준 다음에 다음 중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세요 하는 문제에서만 그때만 이 두 번째 조건을 써먹습니다.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나머지 수능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명제하고 대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거는 공부 포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명제 대우는 어느 순간이 되든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급수의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질문이 발산함을 보이세요라고 써 있는데 에이씨 문제는 이건 개념 체크라서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다음에는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고요. 발산하면 그냥 발산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제일 처음 뭐부터 확인하자고요? 일반항의 극한값을 확인하자고요.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극한값이 누구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값이 빵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열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값은 발산이라고요. 두 번째,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의 극한값을 조사했습니다. 극한값이 누구죠? 네, 1이고 이 값이 빵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발산입니다. 밑에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세요. 안 해도 될지 않을까 이제? 첫 번째 거는 극한값이 일반항의 값이 3n-1이고 분자의 값은 n. 일반항의 극한값은 그 값이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산입니다. 두 번째 건 일반항의 값이 누구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인가요? 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인가? 네. 일반항의 극한값이 누군데? 무한대니까 빵이 아니네요. 그래서 발산이네요. 이런 것들은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이제 수능 문제가 밥 먹듯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하도 유행이 끝나가지고 이제 유행이 좀 끝나가지고 요 근래는 좀 잘 안 물어보긴 하거든. 모의고사에서 숱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나올 때마다 틀리지 마시고요. 이건 보통 1, 2등급 애들은 한 번 딱 배우는 순간 영원히 틀리지 않은 건데 3등급 이하 애들이 나올 때마다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거든. 자, 밑줄 친 녀석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이름이 무한대 번장까지 더하기 때문에 급수입니다. 저 급수의 값은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an 더하기 1, 3분의 2, 5분의 3 뭐라고 쓸 거죠? 2n-1분의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일반항입니다. an 일반항이 아니고 괄호 속에 게 일반항입니다. 이 값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 값이 수렴한다면 급수값이 수렴하면 무조건 극한값은 빵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의 극한값이 빵입니다. 어차피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네,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6이다. 네, 그러네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답이네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 정도 문제가 3점짜리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 자, 시그마의 성질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했을 때 성립하는 성질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더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있으면 따로따로 쓰는 거 아시죠? 더하기 빼기는 성립하는 거였죠? 실수배가 있으면 그 실수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건 급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시그마 자체 이미 성질로 성립하는 것들입니다. 꼴랑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문제로 갔습니다. 그냥 대충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산해도 되겠네. 3이라고요? 두 번째 건 누구지? 20 몇이었어? 23인가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대충 연립방식 풀려고 합니다. 나는 이 값이 누군지 몰라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1차 연립방식을 풀란 얘기네. 첫 번째 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5란 얘기인가요? 네. 두 번째 건 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구하라고 하는 건 3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연립에서 알파 베타 구해서 구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등비수열의 급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챕터 이름이 급수였습니다. 앞에 부분 이름은 급수였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더하기 때문에 무한급수라는 표현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지금 현재 2015년 교육과정에서 바꿔버렸거든. 그냥 급수로 싹 다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더하든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더하든 그냥 급수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해버렸어. 너희 교육과정에서. 그런데 원래는 등비수열의 합의 값을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값을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더한 녀석의 값을 무한등비급수 줄여서 그냥 등비급수라고만 얘기합니다.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초항의 값이 A고 공비의 값이 R이었을 때와 초항값도 R이고 공비값도 R이었을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일반항의 값은 누구지? AR n-1승이고 이때 일반항의 값은 합의값 구해보려고요. 합의값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합이죠? 이때 합의값은 A만 R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자, 선생님이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등비수의 합의값이 궁금합니다. 등비수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등비급수고요. 합의극한으로 계산할 생각입니다. 합의극한으로 계산할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라고? 네. 근데 만약에 R이라는 녀석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 R의 값 1이면은 첫 번장도 A, 두 번장도 A, 세 번장도 A, 네 번장도 A, n번장은 NA. 발성. 그러면 A만 무진장만이 더했으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발성. 네, 말이 되시나요? 근데 A가 빵이면 A가 빵이면 빵만 무진장 넣으면 거네? A가 빵이면 합한값도 빵이겠지? 그럼 별도로 생각하자. 일단 A가 빵이 아니었을 때 R의 값 1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발산할 것 같아.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녀석이 R의 n승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전체 값은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나오겠네? 네, 진동도 발산이어서 세 번째, 절대값 R의 값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R의 n승의 값은 발산해요? R의 n승이 발산하니까 이거 전체 값도 발산하겠네?
하지만 절대값 아래값 1보다 작으면 뭐가 돼? 수렴 A 얘가 빵이다 얘가? 그럼 수렴하는 값은 뭘로 수렴해? 마이너스 B 네, 이 값으로 수렴하겠네요. 근데 시험 문제가 등비급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등비수열을 첫 번째부터 무한대번째까 합의값을 물어볼 때 절대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항상 수렴하는 걸로 물어볼 거고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한다고 그냥 답만 쓸 겁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네. 공비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으면 지금은 무조건 뭘로 수렴하겠어요? 1-r분의 r은 초항으로서의 r인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등비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요.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쓴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가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아까 a가 빵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빵이면 모든 항이 빵이어서 합의값은 그냥 빵이라고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 수렴한다고요? a가 빵이면 수렴값은 뭘로 수렴한다고요? 영 하지만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 뭘로 수렴한다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랑은 구분되겠네? 등비수열의 극한 이건 시그마고요. 이건 리미트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떨 때 수렴했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네. 초항의 값이 빵이거나 또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는데 1의 등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리미트는 1의 등호가 있고요. 시그마는 1의 등호가 없습니다. 이 수렴할 조건에 등호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세요.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조사할 건 공비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건 공비가 2분의 1, 두 번째 건 공비의 값 2분의 3, 세 번째 건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 네 번째 건 공비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가? 그런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수렴할 거고 공비가 2분의 3이면 발산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도 발산하나?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그럼 수렴하는 녀석 값은 공비가 2분의 1일 때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0분의 1일 때 수렴하겠네. 그 수렴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수렴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라고요? 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2라고요? 두 번째 것도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입니다. 11 못하겠어요. 몇이 20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충 1차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 정도를 출제하고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은 여기다가 좀 다양한 걸 섞어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삼각함수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조금씩 꼬아서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첫 번째 건 초항의 값은 1입니다. 공비의 값이 누구죠? 계속해서 뭘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3x의 값을 계속 곱하고 있습니다. 초항의 값은 빵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등비급수의 값을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나의 바램은 공비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 수렴합니다. 1의 등호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이건 급수기 때문에 1의 등호가 없습니다.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플러스 3분의 1까지인가요? 두 번째 건 초항의 값은 3분의 5 마이너스 x고요. 공비의 값도 똑같나? 초항 공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비가 초항의 값이 빵인 건 어차피 공비의 범위 속에 들어오나? 네. 초항이 빵인 녀석은 어차피 이 범위 속에 들어있으니까 초항이 빵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x의 범위만 구하면 되겠네요. 의미 없어서 더 이상 지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명제 하나 꼴랑 외워가지고 그냥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지금 하는 등비급수 파트는 형태만 바꾼 문제들을 되게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달라지는 차이점은 모든 문제들이 그냥 똑같은 원리인데 써있는 형태가 살짝 달라질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현재 써있는 건 이렇게 써있지만 합쳐 쓸 수 있습니다.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2x. 그럼 초항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게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풀기만 하면 돼요. 5분의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는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들어있을 때가 문제인데 코사인 3분의 파이를 모르진 않죠? 마이너스 이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코사인 60도가 누구냐고요? 코사인 60도요? 네,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보통 1초면은 얘기할 수 있죠? 코사인 60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2분의 1의 n승인가? 그럼 문제는 6분의 1의 n승인가요? 아, A 저쪽에. 이 n은 코사인 전체 거듭제곱을 여기다 n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6분의 1이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있기 때문에 다음 값을 수렴할 겁니다. 극한값 5분의 1인가요? 네. 자, 이제 형태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형태를 살짝 바꿔놨고요. 첫 번째, 시그마의 값, 급수의 값도 더하기 빼기 값은 시그마를 두 번 쓰고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자체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승이라고 볼 거고요. 뒤에 것도 시그마를 한 번 더 쓴 다음에 보려고요. 빼기니까. 이해하시는 거 맞나요? 시그마의 자체 성질 때문에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값 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앞에 건 1-3분의 1분의 3분의 1인가요? 뒤에 건 1-2분의 1분의 2분의 1? 네. 앞에 게 누구야? 2분의 3. 자, 뒤에 건 이런 것들을 못하진 않겠지? 이거 되게 한 5등급 이하 애들한테는 야 이거 하트지 사랑을 쪼개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옛날에 단과 수업할 때. 자, 이 녀석의 값 분수의 값을 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는 3분의 2 n승인가요? 뒤에 거 따로 쓰고 있습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을 하나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3 앞으로 3을 앞으로 빼면은 근데 초항에서 틀릴까봐 살짝 무섭습니다. 앞에 건 초항이랑 공비가 똑같죠? 근데 무수히많은 애들이 뒤에 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초항이 4분의 3. 아, 그러네요. 너는 안 틀리겠네요. 공비는 4분의 1이고요. 1대2반 값이 초항인 거죠? 초항의 값은 4분의 3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앞에 게 2인가? 뒤에 게 1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두 개 모두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값이 필요합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애들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x의 범위를 못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식은 세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산수를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 어떨 때 산수를 못하냐면 분모에 x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틀려오더라 애들이. 자, 둘 다 모두 등비급수라고 설명합니다. 등비급수의 값이 모두 수렴했으면 좋겠으니까 첫 번째 등비급수인 4분의 x라는 공비를 갖는 것도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녀석의 값도 공비는 x분의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첫 번째 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인데요. 두 번째 x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나요? 자, 먼저 얘기부터 합시다. x가 빵일 수 있나요? x가 빵일 수는 없죠. 그러면은 x가 마상보다 작고 x가 양수라고 한다면 x가 3보다 x는 3보다 커야 돼요? x가 음수라고 한다면 마상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가요? 그럼 이거 자체만 놓고 본 다음에 x라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인가요?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사이 있지 못하지. 플러스 1의 값이 들어가도 3이라는 숫자는 이사이 있지 못하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있는 숫자는 안 되겠네요? 이거를 못 구하더라 애들이. 자,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3부터 4까지가 공통범위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똑같은 도형이 반복되는 녀석은 무조건 등비급수입니다. 어떤 사각형을 그려놓고서 그 속에 비례 닮은 형태로 그림을 계속 반복하는 녀석이면 무조건 등비급수입니다. 비슷한 도형이 반복되는 녀석의 값은 무조건 등비급수입니다. 그냥 바로 한 문제 볼까? 지금 최초의 한 변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 합의값을 주는 날까지 더해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넓이의 값은 A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넓이의 값은 A2, 세 번째 넓이의 값은 A3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변의 길이의 값은 2분의 1일 겁니다. 넓이의 값은 4분의 1일 거고요. 여기 한 변의 길이의 값은 4분의 1, 넓이의 값은 16분의 1일 겁니다. 그럼 A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 A2의 값은 16분의 1, A3의 값은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 될 테니까 64분의 1인가요? 계속 4분의 1을 곱하는 등비수열인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건 그런 넓이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는데 1-공비 4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1로 끝내면 돼요? 그래서 값이 3분의 1인가요?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녀석은 무조건 등비급수입니다. 초항과 공비 말면 무조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배울 때 도형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되기 쉬운데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 편이거든? 그런데 엄청 어려운 도형이 나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막 관찰하고 숨은 그림 찾기 찾아가지고 초항이랑 공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더럽습니다.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결합된 문제를 출제합니다. 산수도 더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쉽게 배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제일 첫 번째 P1, P2의 길이가 있습니다. P1, P2의 길이 여기 길이 더하기 P2, P3의 길이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 더하기 이런 선분의 길이들을 주는 날까지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초항이랑 공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슷한 도형이 반복되는 건 무조건 등비급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의 선분의 길이의 값이 5P1의 길이 값이 루트 2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만큼 길이가 루트 2라면 1대1 때 루트 2 때문에 처음에 최초의 길이 값이 몇이라고요? P1, P2 길이는 1이라고요? 또 1대1 때 루트 2니까 요만큼 길이는 누구지? 유리하지 맙시다.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죠?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OP3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겠죠?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 다음은 2루트 2분의 1이겠죠? 초항의 값은 1이고 공비의 값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공비 루트 2분의 1분의 초항값인가요? 분자분모의 루트 2를 곱하고 있습니다. 분자분모의 루트 2를 곱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삼각형 속에 사각형들이 있고요. 사각형 넓이 합의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이기부터 해야 되겠어. 지금은 직사각형의 넓이, n번째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SN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어떤 문제는 넓이의 값을 AN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거지. 넓이 자체를 S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넓이를 AN이라고 표현하는 문제가 있는데 넓이를 AN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문제에 써 있는 거는 지금 넓이의 값들을 첫 번째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네. 근데 넓이의 값을 AN이라고 쓴다면 이때 SN은 뭘 의미해? 첫 번째 넓이부터 n번째 넓이까지 합이겠지? 내 말이 되시나요? 문제는 이런 낱개로 하나하나의 넓이의 값을 SN이라고 지칭한 문제야. 이 문제는 하나하나의 넓이를 SN으로 지칭한 거고 하나하나의 넓이의 값을 AN이라고 지칭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요구한 녀석의 값은 이게 첫 번째 넓이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넓이겠죠. 이게. 네. 내 말이 되시나요?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이해될까요?
SN이 좋은 각각의 넓이가 AN이었을 때는, 각각의 넓이가 A로 표현했을 때는 SN이 넓이의 합인 거고, 급수의 값 자체가 합의 극한인 거죠? 네. 내 말이 되시나요? 지금 시중에 출제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 고3 모든 문제는 이런 표기를 잘 써놓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합의 극한을 구하세요, 합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녀석의 값이 급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비하고 처음만 구해서 풀면 됩니다. 쌤이 말하는 건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함이냐면, 문제에 써 있는 녀석의 값이, 아,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알겠거든요? 급수를 구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극한값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애들이 많이 하거든.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극한값 구하는 게 아니라 급수값을 구하는 거야. 이건 합의 극한입니다. 내 말은 당장 와닿지는 않지만 내 문제 풀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는 한 변의 길이 값을 구할 수 있나?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1대1 대 루트 2야? 여기 세 군데 길이는 똑같은 거야? 맞아요? 여기가 45도니까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2분의 1이겠네? 그럼 최초의 길이가 1이었을 때 두 번째 길이가 2분의 1. 그 다음 길이는 몇이겠어요? 3, 그 다음은요? 그럼 최초의 넓이의 값은 몇이에요? 4, 두 번째 넓이는요? 15. 아까 그거야 그러면? 공비의 값 4분의 1, 초항도 4분의 1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제 순환소수 파트로 갔습니다. 순환마디, 순환소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AB에 점이 둘 다 찍혀있는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녀석의 값을 분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뒤에서부터 점이 찍혀져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에 9라고 쓰고 점이 안 찍힌 녀석의 값은 0을 썼던 것 같아요. 90. 이런 녀석의 값은 점이 두 군데 다 찍혀 있으니까 99분의 AB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이 뒤에만 찍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0.AB, AB, AB 이런 순환소수고 이런 녀석의 값 0.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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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만 반복되는 녀석인 거죠? 이런 녀석의 값은 분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점이 찍혀져 있는 건 9, 점이 안 찍힌 건 빵. 그 분자에는 AB라고 쓰긴 쓰는데 그리고 와서 마이너스 점이 안 찍힌 숫자를 뺐던 것 같습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야, 이게 원리적으로 이래. 원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단지 니네들 야, 점이 찍혀있으면 부라고 써. 점이 안 찍혀있으면 빵이라고 써.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빼면서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요. 빼면서 배우죠. 뭘 빼면서 배운다는 얘기죠? 점이 두 개니까 빼라고 동생 얘기하죠. 아, 그렇게 설명해줘, 중학교 선생님이? 실내는 그렇게 자, 0.A, B, C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순환 마디가 A, B, C 세 개가 순환 마디인데 가운데 점을 생략한 거죠? 네. B에 점이 없다고 해서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셋 다 모두 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건 셋 다 모두 점 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점만 생략한 거고.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해요? 999. 네, 소수점 이하의 있는 숫자들까지만 99빵이라고 쓸 거죠? 그럼 분자는 어떻게 해요? ABCD에다가 A 빼잖아.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딴 것들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딴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하면 되겠죠? 배우셔야 돼요. 그때는 등비급수를 안 배웠잖아요. 자, 첫 번째 이 숫자는 0.AB, AB, AB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0.A가 10분의 A냐? 네.
0.00a는 1000분의 2. 0.0b는 10의 4승 대피. 이런 것들의 합의값을 우리가 구하는 중이죠. 근데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은 초항의 값은 10분의 a. 공비의 값은 100분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은 공비는 100분의 1이고 초항의 값이 그럼 둘 다 모두 100배 아까 분자분모다? 첫 번째 거 분자분모에 다 100배 했습니다. 100배 했더니 99. 99분의 100배 했더니 99분의 그래서 99분의 10a 플러스 b의 값인 거죠? 그게 이건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리적으로 등비급수 이제 배웠으니까 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풀었는지 순환소수의 값을 분수로 바꿨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기는 하겠는데 이걸 등비급수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이걸 뭐로 등비급수로 계산해? 다음 값을 분수로 바꾸세요. 등비급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0.12, 0.12, 0.1 이렇게 나가니까 그걸 밑에 것처럼 계산할 수 있거든? 등비급수로? 이렇게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 우린 보자마자 그냥 99분의 12가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등비급수로 계산 안 하려고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는 등비급수로 계산 안 하려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90분의 90분의 12. 20. 이거 빼기 12 하자고요? 60.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거를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풀기는 좀 귀찮습니다. 근데 어떤 책들은 참고서들 중에 이런 순환소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 실수배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런 것들은 싹 다 분수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계엄센 수학에는 급수가 끝났는데 쌤이 계속 주구장창 수업만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필요하거든? 지금 유제 문제를 쭉 풀어주세요. 분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했을 때 99분의 23이면 0.23인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an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요구한 거는 분모의 값은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런 게 분모인가요? 분자의 값은 소수점이야 첫 번째 자리가 A1, 소수점의 두 번째 자리가 A2, 세 번째 자리가 네 번째 자리가 A4 이런 숫자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홀수 번째 것들 따로 짝수 번째 것들 따로 구하고 싶거든? 홀수 번째 것들은 계속 4분의 1을 곱하는 건가? 초항의 값은 1인가요? 아, 초항은 분자만 따로 보니까 2인가? 아니면 전체를 보니까 1인가? 네, 초항은 1이죠. 두 번째 거는 공비의 값이 누구죠? 초항은 앞에 게 4분의 3분의 1이어서 3분의 4 뒤에 거는 4분의 3분의 4분의 3이어서 1